지금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풍경 하나를 목격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최고급 대리석으로 치장된 수백억 원짜리 건물들이 주말 점심시간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한때는 단 몇 시간 만에 수억 원의 현금이 쏟아지던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들이 집단적으로 유령의 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식당 몇 군데 문 닫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부동산 금융과 인구 구조라는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발생한 거대한 경제적 재앙의 서막입니다. 300억 원의 대출을 끼고 지어진 화려한 예식장들이 왜 지금은 소유주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되었는지 그 추악하고 냉혹한 자본의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예식장 사업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핵심은 공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인맥을 담보로 하는 강제적 소비 구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이라는 화려한 명분 아래 지갑을 열었고, 사업주들은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낮 12시 예약을 장악하기 위해 로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 시장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대관료는 표면적인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수익은 뷔페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장형 식단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의 하객을 몰아넣고 대량으로 찍어내는 음식 마진율은 일반 음식점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객 한 명당 지불되는 식비에서 원가를 뺀 순수익은 예식장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축복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특유의 체면 문화와 대규모 하객 동원 능력은 이 비즈니스를 불패의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건물주들은 은행에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더 화려하고 더 거대한 웨딩홀을 짓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낮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던 시절에는 이 방식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벌어들이는 식권 매출만으로도 한 달 이자와 임대료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밋빛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인구 구조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은 그 누구의 사업계획서에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숫자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국가 소멸 수준의 재난입니다. 하지만 예식장 사업주들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에 날아올 부도 통지서와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 인구가 물리적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 고객층 자체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500명 이상의 하객이 모이는 예식이 표준이었지만 이제는 100명 모으기도 힘겨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5%를 넘어가면서 가족과 지인 중심의 대규모 결속 문화는 이미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가장 먼저 덮친 곳은 다름 아닌 축복을 팔던 예식장이었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자본의 성격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세대는 이제 결혼을 인생의 필수 과업이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수천만 원을 단 30분 만에 증발시키는 예식장 문화는 이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소비를 지향하는 지금의 세대에게 화려한 샹들리에는 그저 비효율적인 낭비일 뿐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그 돈을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하거나 실속 있는 작은 결혼식을 선택합니다. 수요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버린 시장에서 수천 평 규모의 대형 웨딩홀은 존재 자체가 거대한 비효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부동산 금융의 배신입니다. 대다수 대형 예식장들은 저금리 시대의 산물입니다.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리고 그 가치를 부풀려 다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레버리지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들은 이자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출은 인구 감소로 인해 반토막이 났는데
갚아야 할 은행이자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식장이라는 건물은 그 특성상 천장 층고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공간이 넓어 유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냉난방비와 전기세, 그리고 수십 명의 관리 인력 인건비는 손님이 없어도 매일같이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자산함정이라 부릅니다. 특히 뷔페 경제학의 붕괴는 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식재료 원가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폭등했습니다. 과거 3만 원이면 해결되던 식단이 이제는 7만 원, 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입니다. 축의금 5만 원을 내고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서로에게 민폐가 되는 세상이 오면서 하객들은 예식장 방문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축의금만 보내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예식장의 주 수익원인 음식 판매량은 과거 대비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뷔페 접시들은 차갑게 식어가고 그 자리에는 사업주의 피눈물 섞인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사업주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예식 산업과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 전체의 연쇄도산을 의미합니다. 웨딩드레스와 스튜디오, 그리고 메이크업을 지탱하던 수천 개의 중소업체들은 이미 고사 직전입니다. 촬영 기사들은 장비를 팔아 배달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고, 드레스샵들은 신상 드레스를 들여올 여력이 없어 낡은 옷들만 걸어두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식장 부도로 인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쳐버린 예비 부부들의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계약금을 받아 챙기고 야반도주하는 사업주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예식 산업의 참담한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대한민국 도시 곳곳에 서 있는 화려한 웨딩홀들은 사실상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이 건물들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덩어리를 사겠다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식장 외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이 특수 건물을 인수해서 수익을 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탄생과 축복을 노래하던 이 공간들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 혹은 청년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 예식 자본주의의 거품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장소가 어떻게 가장 비참한 폐허로 변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텅 빈 복도에 먼지만 쌓여가는 이 풍경은 단순히 한 업종의 몰락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무시하고 빚으로 세운 성전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시장의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예식장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날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 대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차가운 콘크리트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시의 지도를 펼쳐놓고 지난 5년간 사라진 대형 예식장들의 주소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면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작을 알리던 그 화려한 부지들이 이제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정리하는 요양병원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장례식장 혹은 고립된 개인들이 모여 사는 청년주택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업종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에너지가 탄생과 결합이라는 양의 기운에서 노후와 고립 그리고 생존이라는 음의 기운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상징하는 공간 권력의 대이동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그 웅장한 천고와 화려한 인테리어들이 왜 지금은 노인들의 침상이나 좁디 좁은 고시원급 방들로 쪼개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냉혹한 논리를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건물주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 예식장 건물주는 지역의 유지이자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가진 승리자였습니다. 주말 이틀만 가동해도 한 달 임대료를 뽑아내고 남은 평일은 여유롭게 건물을 관리하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식장이라는 업종은 부동산 가치를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행권에서 예식장 부지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예식장 건물은 이제 경매시장에서도 외면받는 처치곤란한 흉물이 되었습니다. 건물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억 원의 철거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들여 요양병원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안정적인 국가 보조금과 고령화라는 확정된 미래에 편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말 이틀 반짝하는 불안정한 축제 비즈니스보다 매일 24시간 정부의 의료 수가가 꼬박꼬박 입금되는 실버 비즈니스가 자본의 관점에서는 훨씬 안전한 도피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변모는 대한민국 사회의 공동체적 의식이 해체되는 현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예식은 두 가문이 결합하고 그 세를 과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하객의 숫자가 곧 그 집안의 권력이자 자산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권력의 원천이었던 인맥은 파편화된 개인의 모임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타인의 결혼식은 축하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주말 시간을 빼앗기고 축의금이라는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러 가는 고통스러운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예식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객들이 식장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밥도 먹지 않고 봉투만 전달하고 떠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식권 매출이 사라지면서 예식장 사업은 더 이상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파산 구조에 직면했습니다. 공간 권력의 이동은 곧 주변 상권의 연쇄적인 몰락을 불러옵니다. 대형 예식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였습니다. 주말마다 수천 명의 하객이 몰려들면 예식장 주변의 카페와 식당, 그리고 택시업계와 꽃집은 명절과 같은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이 요양병원이나 청년주택으로 바뀌는 순간 이 활발했던 경제 톱니바퀴는 단숨에 멈춰버립니다. 요양병원 주변에는 하객 대신 환자의 가족만이 간간히 찾아올 뿐이며 지역 상권에 돈을 뿌릴 여유가 있는 소비층은 더 이상 유입되지 않습니다. 예식장 하나가 문을 닫음으로써 그 지역을 지탱하던 자영업 생태계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화훼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혼식 한 건당 소비되던 수백 개의 화환과 꽃장식들이 사라지면서 전국의 화훼 농가들은 판로를 잃고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축하의 꽃향기가 사라진 자리에 소독약 냄새와 고독한 정막만이 들어차는 이 광경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소멸의 전조 증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몰락이 웨딩 서비스 산업의 숙련된 인프라를 영구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스드메라고 불리는 스튜디오와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제 현장을 떠나 배달 플랫폼이나 물류센터에 단순 노동직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 오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찰나의 표정을 포착하던 전문 사진작가들이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웨딩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파괴된 전문 인프라는 다시 복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는 나중에 혼인율이 기적적으로 반등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품질의 웨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예식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소수의 대형 업체나 아예 개인화된 저가형 플랫폼뿐입니다. 시장의 중간층이 완전히 사라지는 양극화 현상이 예식 업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기괴한 현상은 바로 장례식장과 예식장의 기묘한 동거 혹은 교체입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폐업한 예식장 지하실에 장례식장을 먼저 들여 생존을 도모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층에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웃고 있는데 아래층에서는 검은 상복을 입은 상주들이 곡소리를 내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은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처한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자본은 더 이상 인간의 생동감 넘치는 시작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늘어나는 죽음과 질병이라는 시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식장의 화려한 조명보다 장례식장의 향불이 더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한다는 이 잔인한 사실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거대한 경제 톱니바퀴가 멈춰서면서 가전과 가구 산업 역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식장 날짜가 잡히면 백화점과 가전 매장의 매출이 동시에 꿈틀거렸습니다. 새 집을 꾸미기 위한 혼수 수요는 대한민국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강력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줄어들고 예식장이 사라지면서 이 연관 산업의 매출 공식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가전 매장마다 내걸리던 웨딩페어라는 현수막은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1인 가구가 선택하는 소형 가전이나 렌탈 위주의 소비 패턴은 대형 가전 제조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대한 자산의 형성과 소비의 순환고리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대형 예식장의 몰락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새로운 세대의 탄생과 가족의 결합을 축하할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여유가 없음을 뜻합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 하나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에서 타인의 결합에 박수를 보내고 거액의 축의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웨딩홀의 샹들리에가 하나둘 깨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병실 침대가 들어차는 것은 단순한 경기 변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거세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성전들이 남긴 부채의 파편들을 처리하며 각자의 방으로 숨어드는 고립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라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꿈꾸고 서로를 응원하던 우리 사회의 온기가 자본의 차가운 계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식장 사장님들의 비참한 결말은 단순히 그들만의 불운이 아니라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선 우리 모두의 예정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텅 빈 예식장 복도에 울려 퍼지는 공허한 발소리는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축복이 사라진 이 땅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유령 건물들이 남긴 마지막 잔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식장의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는 단순히 한 사업자의 파산을 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내수 경제를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소비 엔진인 가족 형성 사이클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췄음을 알리는 장송국입니다. 축제가 사라진 땅에는 이제 서로를 축복하던 온기 대신 각자의 방에 고립된 개인들이 뿜어내는 차가운 생존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허브가 사라진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기괴한 소비 지형과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마주한 가장 잔인한 최종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대한민국 내수 시장의 중추였던 가전과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산업의 구조적 몰락입니다. 과거 대형 예식장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가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혼수 소비를 촉발하는 거대한 방화쇠였습니다. 예식 날짜가 잡히는 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전 매출이 요동치고 전국의 가구 단지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대형 냉장고와 세탁기 대신 1인 가구용 소형 가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평생을 함께할 가구 대신 언제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저가형 조립식 가구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자산 형성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결합하여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장기적인 자산을 구축하던 패턴이 붕괴하면서 대한민국 내수 경제는 활력을 잃고 극심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욱 기괴한 현상은 예식 산업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이른바 고립된 개인들의 재래 경제입니다. 결혼식에 들어갈 돈을 포기한 청년들은 이제 그 자본을 오직 자신만을 위한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소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예식 비용은 이제 명품 가방 하나나 한 달간의 해외여행 혹은 고가의 취미 생활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실속 있는 소비라고 치켜세우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축적되고 대를 이어 전달되던 자본의 흐름이 개인의 일회성 소비로 증발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적되지 않는 자본은 미래를 건설할 동력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미래에 대한 베팅인 결혼과 출산이 자본의 영역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도시의 물리적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대형 예식장 부지에는 이제 청년주택이라는 미명 아래 지어진 거대한 고시원급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탄생과 결합을 상징하던 공간들이 이제는 고립과 단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들은 더 이상 주말의 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연명하는 요양시설이나 매달 쥐꼬리만한 월세를 내는 고립된 개인들을 수용하는 임대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노령화이자 도시의 자폐화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던 공간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만이 가득합니다. 지역 상권의 버팀목이었던 예식장 주변의 꽃집과 식당 그리고 미용실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장례식장 꽃을 납품하거나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업체로 업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식 산업의 붕괴가 가져온 노동시장의 처참한 균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 그리고 촬영 분야에서 수십 년간 숙련된 기술을 쌓아온 전문 인력들은 이제 기술을 버리고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장인 정신이 깃든 인프라가 통째로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인적 자원의 손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전문 인력의 이탈은 남은 예식 비용을 더욱 치솟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서비스 공급자가 줄어드니 가격은 폭등하고 높아진 가격은 다시 청년들의 결혼 의지를 꺾어버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대형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이자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삶의 궤적에서 축복이 거세된 사회에 어떤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더욱 잔인한 진실은 이 모든 몰락이 사실상 자본의 냉정한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자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고령층의 질병과 죽음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드레스샵이 의료기기 판매점으로 변하는 현상은 자본이 내린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선고입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으니 남은 생이라도 정리하며 돈을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과 같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의 노력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추의금 5만원과 10만원 사이에서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하객들의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궁핍과 정서적 고립을 보여주는 가장 아픈 자화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예식장 사장님들의 비참한 결말은 단순히 한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해온 신뢰와 축복의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던 공동체의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콘크리트 벽 너머에서 홀로 생존을 계산하는 고독한 개인들의 경쟁뿐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기억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요양병원의 차가운 침상과 청년주택의 좁은 방들은 우리가 마주한 소멸의 미래를 너무나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다시금 대한민국 도심 곳곳에서 예식장의 활기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대로 축제가 사라진 땅에서 각자의 죽음을 준비하는 고독한 항해를 계속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했던 모든 시스템은 이제 거대한 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우리 발등까지 차올랐고 그 파도를 넘지 못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비참한 결말뿐입니다. 축복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이제 그 공허한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자본이 던진 이 잔인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